저는 사실 리플에 대한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정해서 매일 아침 9시마다 매일 아침 10시마다 리플 30개씩 저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반감기 슈퍼사이클이 엄청난 상승과 엄청난 하락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스펙타클한 세상이 아마 내년 2025년에 연출될 것이라 보는데, 리플이 정확히 뭔가요? 일단 많은 대중분들께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실 때 리플 코인, XRP라고 불리기도 하고 리플이라고도 그냥 편하게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리플 같은 경우는 하나의 회사예요. 회사고 현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결제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라이언 푸어라는 인물로서 2004년부터 시작된 하나의 회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리플페이라는 하나의 회사라고 시작이 됐었고, 아무래도 2004년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리플페이라는 회사는 블록체인이라든지 암호화폐와는 연관이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2012년에 지금의 리플의 회장이죠, 크리스 라슨이 들어오게 되고 3명의 개발진이 리플사에 합류를 하게 돼요. 첫 번째가 아서 브리또, 두 번째가 제드 맥켈럽, 지금 현재는 스텔라 재단으로 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리플의 CTO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슈워츠, 이렇게 3명의 기술진으로서 현재 결제 프로토콜인 XRP가 2012년에 XRP 레저 생태계와 함께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리플페이에서 이름 자체는 오픈 코인으로 바뀌었었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2013년도에 리플랩스로 사명을 바꾸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랩스, 리플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리플랩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하나의 퍼블릭 블록체인이 XRP 레저라는 하나의 생태계고요. 거기 안에서 허용된 노드만 따가지고 그들끼리 B2B 결제,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분산화 솔루션이 리플 네트워크예요. 그들끼리 돈을 주고받게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솔루션이죠. 이건 역시 XRP 레저 기반이고요. 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소각되는 메커니즘을 취하는 그 네이티브 코인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다.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비트코인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코딩이 시작돼가지고 실제로 우리한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2009년 1월 달이거든요. 그때 당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한 작자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됐고,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의 온라인 금이죠. 가치 저장 수단으로의 자리매김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좀 가격 상승도 꾸준하게 있었고, 자산의 해지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면서 블랙록과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도 꾸준하게 자산의 해지 수단으로 새로운 디지털 금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온전히 하나의 온라인 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틸리티, 효용성에 맞게끔 설계된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해 나온 하나의 코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실생활 결제에서 사용을 할 때 굉장히 좀 비싸고 느린 국면이 있거든요. 스스로도 비트코인을 한번 우리가 업비트에서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도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고 좀 느려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 같은 경우는 한 트랜잭션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것을 TPS라고 하거든요. 초당 몇 개의 거래를 움직일 수 있느냐. 비트코인은 초당 6건에서 7건 정도밖에 못 움직인다고 하면 리플 같은 경우는 3,400건 정도 굉장히 빠른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고,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뭔가 돈의 이동, 가치의 이동을 하기에 적합한 하나의 프로토콜의 형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적인 부분에서 리플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투자적인 부분에서 저는 XRP에 굉장히 좀 진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리플 투자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비전을 보며 가져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미래에 이 코인이 어느 생태계, 어느 섹터, 어느 시장 파이에 접목이 되면서 쓰임이 얼마나 활용이 돼서 가격 반영, 가치 반영이 일어나는지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떤 코인보다 가장 큰 유틸리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XRP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그 리플 네트워크라고 하는 국경 간 결제 솔루션으로서 그 스위프트라고 하는 전 세계의 어떤 금융망을 스위프트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시장 파이가 리플 네트워크가 가져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고, 지금 계속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ISO 2002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 금융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지금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비트코인도 당연히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꼭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항상 제 구독자님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꼭 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은 내 자녀한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한 개 정도는 좀 수량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리고 좀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비트코인 비율이 50%, 그리고 알트코인의 대장이죠, 이더리움에 대한 비중이 30%, 나머지 20%가 이제 알트코인들에 대한, 그 이외의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비중을 이렇게 좀 부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사실 가장 뭔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라고는 말씀을 드리긴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충분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또 리플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리플에 대한 초기 투자자라거나 혹은 뭐 기득권 세력들과의 연결성, 연결 구도,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고, 각국의 그 금융기관에 있는 우두머리 세력, 뭐 BIS라든지 국제통화기금, IMF라든지 월드뱅크, 그들의 어떤 논문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 봤을 때, 진정한 블록체인의 본질은 XRP 레저로서 이제는 정말 돈이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시대가 오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으로써, 저는 사실 그런 이상적인 포트폴리오와는 조금은 다르게 저는 사실 리플에 대한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지금부터 리플 투자하세요 이것보다는 반드시 리플에 대한 어떤 가치와 왜 리플이 만들어졌고, 어떤 파트너십을 지금 현재 리플사가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공부를 수반하신 다음에 투자를 집행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리플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가격 흐름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에너지를 많이 응축해 놨어요. 사실 많은 리플 투자자분들께서 지난 약 4년간의 리또 속이라는 말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리플의 또 속냐라는 그런 약칭이 있을 정도로 리플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가격 흐름에 대해서 모멘텀 자체가 올라와 주지 않다 보니까 힘들었기도 하고 정말 고통으로 역경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을 필두로 해서 들어오고, 점점 기조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친 크립토 법안들도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 지금 현재 XRP는 이제 지금까지 눌러놓은 어떤 그런 스프링을 조금은 좀 이완해줬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리플 XRP는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저는 머지않은 시점 내년 1분기 안쪽으로, 2025년 1분기 안쪽으로는 리플에 대한 전고점이죠, 올타임 하이, 업비트 거래소 기준으로는 한 4,925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충분히 뛰어넘는 한 번에 폭발적인 상승이 한번 연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암호화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그거 허상 아니야? 그거 앞으로 뭔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최근에도 구글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다는 약간은 두려운 기사가 나오면서 많은 대중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흔들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막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이제 암호화폐 3대장이라고 불리고, 지금 현재도 비트코인이 1등, 2등 시가총액 이더리움, 3등 시가총액 리플인데, 그 세 가지 종목을 뭐 한 달에 10만 원씩, 한 달에 20만 원씩 그냥 분할로써 꾸준하게 좀 모아가시면 어떨까. 그걸 이제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해서 분할 매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렇게 뭐 일주일에 10만 원씩도 사보고 뭐 한 달에 50만 원씩도 사보고 하니까 그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수익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코빗 리서치 센터라든지 서울대를 필두로 한 그런 연구진들의 논문을 보더라도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그 분할 매수 전략,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 DCA 전략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결과치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매일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정해서 매일 아침 9시마다, 매일 아침 10시마다 리플 30개씩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전략으로 저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가격보다는 수량에 집중을 하고 있고, 내가 이 수량을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타임라인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생태계가 아직까지는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대중들에게는 친숙하진 않습니다. 비트코인 그게 뭐야? 라고도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쉽사리 손에 안 잡히는 자산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정말 머지않은 시점 불장이 다가올 거예요. 네 번째 반감기 슈퍼사이클이 이제 2025년을 필두로 해서 엄청난 상승과 엄청난 하락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스펙타클한 세상이 아마 내년 2025년에 연출될 것이라 보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가치에 집중을 하고 어떤 펀더멘탈을 지닌 코인인가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그 수량에 집중하며 좋은 수익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많은 대중분들께서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유튜브 채널을 많이 이제 고르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정말 좋은 유튜브 채널이 있는가 하면 정말 본인 번호 이렇게 남겨놓고 여기로 연락 주면은 내가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 혹은 뭐 우리 회사에서 발행하는 이 코인을 한번 사봐라, 이 거래소 가서 선물 투자하면은 내가 레퍼럴을 받아서 수수료를 얻기 위한 그런 어떤 마케팅 전략도 하고, 굉장히 좀 대중들의 탐욕을 활용해서 그들이 이득을 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진 유튜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암호화폐를 이제 막 투자를 하고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신다면 굉장히 좀 안전한 거래소에서 보관하는 것과 어떤 코인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항상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코인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 코인이 왜 기관의 채택을 받았고 미래에 어떤 효용성을 가져갈지, 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셔서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타임 레버리지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리플에 대한 공부를 통해 리플 빅뱅이라는 책을 쓴 저자 문창훈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많은 대중분들께서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나도 좀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이제 막 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막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안전이거든요. 뭐 어떤 유튜버가 설명을 잘한다, 저 사람이 이것도 잘고 저것도 한다, 이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물 투자는 웬만하면 좀 지양하시고 좀 등한시 하셨으면 좋겠고, 현물 투자를 하시되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코인들, 기관의 채택을 받은 코인들에 꼭 집중하셔서 공부하셔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리플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궁금하시고 정말 비전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열심히 썼던 이 리플 빅뱅 책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주 6일째로 컨텐츠 올리는 타임 레버리지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방문해 주셔서 한번 영상도 보시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